안녕하세요. 김콜배입니다. 오늘 그 박찬욱 감독님의 신작 영화 어쩔 수가 없다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뭐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기대를 많이 한 것 치고라도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도 물론 좀 있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어떤 점들을 좀 재미있게 봤는지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포스터에 나오는 인물들 뭐 관심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니까 줄거리는 대략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간략히만 몇 줄로 요약해 보면 아주 행복한 가정, 다 이뤘다라고 말을 뱉을 정도로 행복의 정점에 달했던 한 가정의 가장, 이병헌 배우가 역할을 맡았던 유만수, 그리고 그의 아내 이미리, 손예진 배우가 역할을 맡았던 이 가정이 권고사직을 당함으로 인해서 한순간 이제 현실적인 이 고통들이 막 밀려오고 이거를 돌파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 저기 잘 나가는 걸로 보이는 내가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는 저 자리, 최선출이라고 하는 박희순 배우가 역할을 맡았던 저 자리, 저놈을 제껴야겠고 저놈을 제끼고 나면 또 똑똑한 애들 지원할 거니까 그 중에 후보, 강력한 후보로 예상되는 이성민 배우가 역할을 맡았던 구본모, 그리고 차승원 배우가 역할을 맡았던 고시조도 제껴야겠다. 그러니까 한 자리가 비게 되면은, 그리고 총 4인물인 거죠. 나, 박희순, 뭐 차승원, 이성민 이 배우가 역할을 맡았던 이 역할들을 한 번에 제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걸 실행에 옮기면서 일어나는 이제 상황들을 그려낸 영화가 어쩔 수가 없다인 거죠. 염혜란 배우는 이성민 배우의 이제 배우자로 등장을 하고 이아라라고 하는 역할로 나오는데 또 기가 막힌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얘기들은 좀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제 보고 오셔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 토대 아래 저는 어떤 점들이 좀 좋았는지를 좀 되새겨보면, 첫 번째로는 역시나 박찬욱 감독님만의 스타일이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호불호는 갈리는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막 개운하게 웃고 이게 아니라 막 웃고는 있는데 저 상황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하다 보니까 막 개운하게 깨끗하게 막 웃지 못하고 좀 씁쓸하게 웃고 막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역시나 이 작품에서 좀 돋보였었고, 특히나 저는 뭐 그런 대표적인 장면들이 생각이 나네요. 이병헌 배우가 역할을 맡았던 유만수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들을 이제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성민 배우가 역할을 맡았던 구범모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죽여야 되는데 이걸 또 보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여야 되는 대상인데 나랑 너무 비슷한 생각을 하고 넋두리를 하고 막 자신의 고충을 얘기하는 상대를 보는데 내 얘기 갖고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심지어 그 사람을 케어한답시고 그 염혜란이 바람을 피고 있거든요. 이하라가. 그래서 그 현장을 어떻게 들어갈 것 같이 보이니까 그걸 또 막아줘요. 도우려고. 그거 보면 또 마음이 쓰이니까 정작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인물이 그런 또 아픔을 겪는 걸 또 막아주고 싶은가 봐요. 그런 상황에서 빚어지는 웃음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냥 웃기에는 그죠, 좀 씁쓸하고. 근데 그 장면도 참 재밌었고, 또 하나 좀 기억에 남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유만수가 뭐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하거든요. 차승원 배우 역할을 맡았던 고시조하고도 뭐 얘기도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처지를 투영해서 이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동료들하고 예전에 같이 이렇게 웃기도 하고 소주 한잔 하기도 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일할 때 그리우시죠? 라고 물어봐요. 자기 그리우니까. 그런 그리운 상황이 다시 되돌리고 싶어가지고 이 많은 난장판을 치는데 정작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 하나 없는 자동화된 공장에서 이게 유만수가 좋아하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목표는 달성을 했으나 자신도 그 목표 달성된 것에 빈 공장에서 막 환호성을 지르지만 그것 자체가 마냥 또 기뻐 보이지는 않고, 뭐 실제로 그 인물은 기뻤을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씁쓸하고, 그러니까 중간 내내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빚어지는 아주 뭐랄까요, 좀 위화감도 느껴지고 저게 뭐지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이런 느낌들. 근데 그 와중에 또 웃음은 잃지 않는 요런 점들이 또 전체적이게 깔려 있다 보니까 이게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좀 역시 좀 근원적인 전체 작품을 관통하는 좀 메시지 혹은 뭐 생각해 볼 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됐는데, 인간 존재에 대한 고찰을 좀 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저들이 처한 상황이 진짜 어쩔 수가 없나라는 의문도 좀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저도 좀 찾아보니까 박찬욱 감독님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제목을 이렇게
한 단어로 보이게끔 붙여 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가 약간 자기가 되게 자주 내뱉는 말이래요. 이거 쉽지 않네.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을 자주 내뱉는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띄워쓰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성이 개입한 거잖아요. 띄워 써야 돼라는 부지불식간에 뭔가 개입된 상황이다 보니 이 진짜 본연의 어쩔 수 없네. 막 이렇게 외마디 탄성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사실 뭐 띄어쓰기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지 않냐. 이성이 개입되지 않지 않냐. 진짜 한 덩어리 탄식어 이런 거 내뱉는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봤기에 이렇게 붙여 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너무 공감이 됐고 이런 인물들이 사실 특히나 이병헌 배우가 맡은 이 유만수라고 하는 인물은 25년을 한 곳에서 이제 자신의 평생을 보낸 거죠, 직장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지업을 왜 선택을 했을까? 이 영화적인 배경에서. 그리고 25년이라는 워딩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가 이렇게 키워져서 크는데 25년 걸리는데 본인의 처지를 빗대서 얘기하기로는 25년을 내가 몸바쳐 일했는데 해고하고 나가라고 하는 거 정리하는 데 25분도 안 걸리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지업이라고 하는 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이렇게 잘라내서 뭔가 가공품으로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과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온 인물이라면 외부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저렇게 사람을 죽일 일인가? 저렇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지만 우리가 저런 처지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어쩔 수가 없나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좀 주제 넘은 거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좀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저들이 외마디 비명처럼 내뱉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 겪어보지 않은 입장에서 내뱉을 수도 없다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하나를 전부라고 생각하고 몰입했던 적이 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나는 내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있지? 저들이 저렇게 저걸 이름으로 인해서 어쩔 수가 없다 외마디 내뱉고 저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거가 불행한 건가? 행복한 건가? 뭐 이런 좀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존재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 건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하는 느낌이라서 영화 보는 내내 좀 뒤에서 펜을 돌리면서 저는 생각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치는 않았습니다. 네. 비록 편치는 않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조금 과하다 싶은 설정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저런 류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좀 매력을 느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역시나 그 매혹적이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상징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만 이렇게 상징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아름답기도 하고 잔혹하기도 하고 뭐 그런 두 가지 감정들을 아주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툭툭 상징물들 던지다 보니까 보는 내내 영화적인 재미, 영화관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그렇게 크게 봤을 때 느껴지는 또 아름다움과 잔혹함이 섞여 있음을 또 흠뻑 느낄 수 있다는 면에서 좀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스터에 나오는 상징들 보면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여기는 제가 포스터 하나밖에 못 담긴 했는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상징물들 되게 많이 그려놨더라고 이런 이유로.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저는 인상적이었던 상징이 이제 분재라고 하죠.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 의도된 방향으로 이렇게 키우고 뭐 거기서 또 아름다움을 찾는 뭐 이런 류를 주로 뭐 취미 그리고 뭐 약간 업처럼도 하기도 하고 업은 아니죠. 아무튼. 그렇게 하는 이병헌의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자기의 의도대로 하려고 하다가 막 나무가 꺾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삶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다가 막 온갖 휘몰아치는 사건 속에서 분탕질을 해가면서 결국은 그 사람을 분재하듯이 이렇게 말아가지고 결국 통돼지구이 같이 만들어가지고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징이 너무 좀 충격적일 만큼 잔혹하고 기괴하거든요, 사실. 그러나 자기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결국은 매조지 짓기 위해서 마치 통돼지구이를 뭐 이렇게 제사해서 이렇게 신에게 바치듯이 공양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해서 묻고 거기서 뭔가 결실
뭐 행복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과나무로 사과가 열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이런 상상들 그리고 그걸 빗댄 이 상징물들이 뭐랄까요 이게 마냥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좀 박찬욱 감독님 같기도 하고 재미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등장하죠. 아버지가 뭐 64년도에 베트남 참전했을 때인가 그 총 그러니까 베트콩이 손에 쥐어졌던 총을 끝까지 뺏어가지고 내가 쏘지 않았으면 이놈이 이 총으로 나를 쐈겠다는 걸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총을 가져왔다. 근데 그걸 물려받은 아들이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 쏘는 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쏘아서 뭔가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것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많이 등장하죠. 뭐 아른 충치 이거를 시원하게 빼면서 이제 완전 파국으로 그 클라이막스 치닫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통제해왔던 억지로 눌러왔던 거를 이제 술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그 술을 결국 터트림으로 인해서 이 이빨과 맞물려가지고 막 아주 잔혹하지만 또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는 또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뭐 그런 면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주택도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게 양식적으로 보면 주택이 되게 기괴하거든요. 사실 여러 양식이 뭐랄까요 이렇게 바벨탑처럼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느낌, 더덕더덕 붙은 느낌. 그러니까 유만수에 대해서 그 유만수가 되게 싫어하는 친구 놈이 그 휴대폰 대리점 하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이제 무슨 유만수를 되게 이렇게 약간 조롱하면서 뭐 끊임없이 막 보수하는 걸로 얘기해요. 보수. 그러니까 이 집도 어렸을 때 살던 집을 염원해가지고 결국 사가지고 뭐 이렇게 정원도 만들고 가꾸고 뭐 문도 바꾸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막 고쳐온 거잖아요. 근데 유만수가 이 고쳐온 시간이 막 쌓인 이 집이라고 하는 게 막 프랑스식 주택 같기도 하지만 갑자기 녹출 콘크리트가 막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혼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만수라고 하는 근본 없는 인물에 즉시적으로 이렇게 보수해왔던 성향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저렇게 자기한테 어려움이 막 닥쳤을 때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무지성으로 막 하나하나 땜빵하듯이 해나가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의아해 보이고 되게 개연성이 떨어져 보인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런 인물을 집에 빗대가지고 이해해보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혹적인 상징들도 참 좋았고 장면 특유의 연출이나 음악과 이렇게 탁착 붙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막 장면이 착착 붙는다는 느낌들이 막 이렇게 소리하고 잘 결합되는 장면들이 몇 개 전 보이더라고요. 많이 보였어요. 많이. 근데 대표적으로는 막 이미리 손예진 배우가 이제 포카혼타스 옷을 입고 이제 무도에서 이제 춤을 추잖아요. 그때 이제 이병헌이 등장을 해가지고 유만수가 등장을 해서 이제 멀리 바라보다가 와인 이렇게 담긴 잔을 이렇게 착 하면서 화면 전환 탁 되고 그 음악이 탁 붙고 막 이런 기교들 이게 마치 일상에서 일어나는 비일상적인 일이지만 그 장면 하나하나를 탁 CF를 보듯이 막 끊어지다 보니까 리듬감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건 좀 제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좀 장면을 보는 재미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뭐 아주 기교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아이패드 같은데 딱 펼쳐놓고 여메란 배우 그 역할 맡은 이름 뭐죠? 이하라를 이제 경찰들이 신문을 하는데 총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총의 모양보다도 인물들을 그 스크린에 딱 비춰가지고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서로 교차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을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그런 재미. 저런 생각을 해서 저렇게 찍었다고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 음악하고 되게 잘 붙고 특히나 이번에 아마 호불호는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조용필의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이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아주 혼잡스럽게 하지만 뭐 군데군데 런던 컨템퍼러리 오케스트라 음악이 잘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박찬욱 감독님 특유의 그 음악에서 느껴지는 뭐 친절한 금자씨나 이런 데 나왔던 그 류의 음악도 보이지만 이 장면처럼 한국 음악하고 예전의 대중가요하고 탁 매치가 돼가지고 이 묘한 언밸런스함이 너무 상황하고 전 맞들어져가지고 혼란스럽지만 웃기기도 하고 막 뭔가 버무러져서 복잡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감도 조성하고 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익숙한 음악 외에도 저런 노래 뭐지 제목 좀 찾아보고 싶다 싶었던 한국 대중음악 예전 대중음악들도 나와서 좀 인상 있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출에 있어서 이미리 손예진 배우가 맡은 이미리가 시신을 파내는 장면과 뭐 이병헌 배우 유만수가 이렇게 시신을 묻기 위해서 박희순을 묻기 위해서 하는 장면을 막 교차하는 거라든지 기교라는 면에서는 영화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봐도 새로운 시각적인 자극이다 라는 느낌이 들 만한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눈이 좀 호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끝으로 아쉬운 점은 사실은 크게는 많이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왜 없겠습니까? 대표적으로는 마지막 말미로 가면서 고시조와 구본모의 관계가 딱 드러나가지고 뭔가 해소가 될 때 약간 좀 이때까지 이 사건이 어떻게 튈까 어떻게 해소될까를 좀 궁금해하던 입장에서는 약간 맥이 좀 풀리고, 왜냐면 너무 뭐랄까 그 우연히 겹친 느낌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 좀 아쉬웠고, 잔혹한 일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이지만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주인공에 막 몰입을 한 상황일 때 이 인물이 좀 해소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은 좀 있잖아요. 근데 그 해소의 방식이 너무나도 그냥 다른 인물들에 의해서 또 오해로 인해서 해결이 스르륵 돼버리는 게, 요렇게 결말이 해소되는 느낌이 좀 자주 본 느낌이라 신선한 면에서는 좀 신선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앞에 제가 막 말씀을 드렸던 내용 외에도 사실 영화 내내 저도 오늘 밤 자면서도 딱 생각이 날 것 같거든요. 막 곱씹어 볼 만한 요소들이. 그래서 너무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한정식을 맛보는 느낌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볼 게 많은 거야. 그래서 곱씹을 게 많고. 그래서 쫙 보는데 이게 너무 어우러지다 보니까 좀 많나? 산만한가? 과잉됐나? 뭐 이런 느낌은 좀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배불리 전 맛있게 먹었습니다. 끝으로 정석영 작가님이 이번에는 좀 참여를 안 하셔서 저는 좀 뭐랄까 정석영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보았는데 의외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이게 되게 영화적이다라고 느껴질 대사로 감정을 몰아가는 장점이 분명히 있죠. 정성현 작가님의 시나리오에는. 근데 의외로 좀 일상성이 더 강화된 느낌의 대사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더 과잉될 수 있었던 걸 좀 잡아줬던 느낌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저는 좀 더 담백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사라도 좀 너무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어쩔 수가 없다 박찬욱 감독의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신작에 대한 감상 후기 몇몇 포인트들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호불호 갈릴 수 있을 것 같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흥미로웠던 포인트들도 짚어주시면 저도 그거 보면서 그랬었지 이 맛이지 하면서 또 곱씹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쉬운 포인트도 말씀해 주셔도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해 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